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청와대 대접견실. 영부인을 여의신 지 5년 남짓 만에 당신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새 유자녀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결의 슬픔도 더없이 크기만 했습니다. 다가오는 80년대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가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빈소에는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조문 사절들, 그중엔 미국의 벤스 국무장관과 카터 대통령 영식 등 여러 나라 조문 특사와 주한 외교 사절단들이 저마다 본국 정부에 조의를 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을 찬양하면서 고인의 서거를 중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박 대통령 서거의 비보는 나라 밖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분향소를 찾는 국민들. 여기는 청와대 별관 분향소. 이곳에도 애도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국민들의 애도에 답하고자 이곳 별관 분향소에 나온 큰영애를 붙들고 슬픔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 정부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장례를 국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그 날짜를 1979년 11월 3일로 정했습니다. 후일장으로 모시는 동안 전국에는 1700개소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국민 모두가 일손을 놓고 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청 앞들에 마련된 분향소.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의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한다던 박정희 대통령. 그 목소리 찾아 회통의 울음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추모의 행렬은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국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의 분향소로 향한 조문 행렬은 그 수를 더해갔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아껴주시던 부루 기능 청소년들과 배우면서 일하는 공단 야간학교 근로 청소년도 박 대통령의 비보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제외 112개 공관에서도 박 대통령을 애도하는 조기를 달고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특히 자유중국과 태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는 11월 3일을 애도일로 정하고 조기를 달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장이 거행되는 1979년 11월 3일. 이날따라 서울 거리에는 아침부터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하시는 모습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국장 행렬이 지나갈 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아침 9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발인식이 청와대 뜰에서 엄수됐습니다. 국화송이로 뒤덮인 연구차 유리창 안에 대형 태극기에 쌓인 박 대통령의 유해. 영원한 이별의 순간. 16년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 지난날 이 청와대에서 화목하셨던 내외분의 모습. 목련꽃이 만발할 때면 가족과 함께 자주 거니시던 정든뜰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육해 공군의 사관 생도와 고인을 측근해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중앙청 영결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구차가 청와대 정문을 벗어날 때 62년의 생애를 마지막 송별하는 62발의 조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청으로 향하는 삼청동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을 했으며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던 군병원의 장병들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가 중앙청에 들어섰습니다.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 2,300여 명이 일어서서 7만 2천여 송이의 국화꽃으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결식장. 영결식이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 식순에 따라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었는데 이 시각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1분 동안 온 국민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인 신현학 부총리는 고인의 양력과 업적을 보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던 1937년부터 3년 동안 문경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대통령 재직 시에 가끔 그 고장을 찾아 감회 어린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사를 맡은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확인 행정의 시범을 보이며 이 나라 방방곡곡을 쉴 새 없이 다닌 박정희 대통령.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로 뭉쳐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와서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때 참으로 부강한 조국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늘 강조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결애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큰 재난을 당한 어느 현장에서나 국민을 위로 격려하며 최선의 대책을 서두르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수많이 기억합니다. 부강해져가는 나라의 힘을 사회 복지로 돌려서 가난한 결애를 위해 마련한 의료 시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처우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었고 10개의 공장이 서는 것을 보는 때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볼 때가 더욱 마음 든든하다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 공단 안에 야간 학교를 세우게 하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진학의 꿈을 다시 찾은 소녀들이 낮의 피로를 잊은 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 우리는 자주 당신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드높인 운동 선수들과 함께 때로는 경기장에서 관중들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나라 살림의 소상한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 결의 가장 큰 서러움이 가난이란 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박정희 대통령. 민족의 불우한 역사를 숙명처럼 여기고 가난을 되풀이하던 우리 농민들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에 나서게 하여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려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해 제창한 자연보호운동. 박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의지가 담긴 선열들의 유적을 가꾸어 그 호국의 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다시 찾아 그 자주적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자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력이야말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는 굳은 소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를 후진 농업국으로부터 선진 중화학국으로의 발돋움이 가능할 만큼 성장시킨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사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장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지도 이념을 엿볼 수 있었으니 그것은 대세의 흐름 속에서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반드시 결단을 내리고 실현 가능한 능률적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비좁은 국토에 수많은 인구와 자원마저 빈곤한 우리 한국을 후강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공업입국과 수출 진흥이라고 내다본 박 대통령. (60년대) 초 겨우 3천만 불이었던 수출액을 18년 후에 155억 불로 90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1,300불로 발전시킨 그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